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호입니다. 자, 우리 과목 학습 포인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외국인 특례에 관한 내용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신고하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복잡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돼요. 시에 있는 주택,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대도시, 특례시, 소도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 뭐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기 있는 주택,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이 있죠. 그래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여기 있는 주택만 대상이다. 다음에 금액은 63빌딩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또는이에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거예요. 63빌딩이다. 63 초과.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계약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가는데 기간만 연장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제외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신고의 관할은 주택소유관할 시군구청장 신고한청에 들어가는데, 주택소유 신고한청이죠. 이때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자인데 이걸 또 주의해야 되죠.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거래일지라도. 그래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이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이 국가 등이 하게 돼 있고요. 일방이 신고 거부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달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변경 신고도 꼭 해야 돼요.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 신고가 임의사항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의제되는 것들, 그 다음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제되는 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대신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이게 없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써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죠. 이분들은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임대신고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신고를 했다. 그 법에 따라 임대신고하게 되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라든가 변경신고 접수가 완료됐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한 통 내면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의제되는 것들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였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였고,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는데, 소유권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주의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정의도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 단체, 국제기구 다 들어가거든요. 내국 법인일지라도 그 임원, 사원, 구성원이죠.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었다. 또는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 법인은 외국인 등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특정 기업체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50%를 만약에 외국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삼성전자 주식 50%다. 2분의 1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하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걸 상호주의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제 신고 의무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신고관청이 관할입니다. 이때 계약원인 취득, 계약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예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등을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매매교환 증여가 있는데,
매매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이때는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이것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외국인이 교환이나 증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에 신고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예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 이건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등 사유를 떠올리면 되는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나 법인의 합병, 환매권의 행사라든가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 등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판경환인데, 이걸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한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적이 바뀐 날로부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는요, 숫자 6과 친하고 60일짜리는 오직 계약원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60일은 짧으니까 이때는 위반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 더 세죠, 과태료가. 근데 6개월짜리는 기니까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허가인데, 외국인은 물론 신고한 층에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사 문화는 자연, 야생이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군사 문화는 자연, 야생이다. 이 지역을 취득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자연유산 보호구역, 그다음에 생태공간 보존지역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죠. 요 5군데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 계약 무효예요. 무효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들어갔잖아. 신청 들어가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15일 내 원칙 해주게 돼 있고,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이쪽은 시군구청장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이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인데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다. 요 지역을 외국인 취득할 때는요, 여기는 외국인 취득허가 대상 지역이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겹치고 있죠.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허가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외국인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꼭 챙겨 두셔야 된다.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허가를 면제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절차에 관한 부분은 잘 출제 안 하는데 그 정도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로 가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근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다. 그럼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하죠. 물론 국가 등의 개발사업 등으로 만약에 투기적인 우려가 있다. 그러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지정 가능 지역은, 이거는 수행사 우려로 참고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 서서히 수립되는 지역, 물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그 인근 지역, 그다음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지역. 그래서 수행사 우려고, 물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들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이렇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 꼭 정리해 두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심의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첩시 공고 나가야 돼요. 이때 공고사항은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어떤 토지를 지정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가 나간다는 게 특이해요.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가 공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이걸 지첩시 공고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됐던 게 그겁니다. 특정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 요 용도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지목은 허가를 받아라. 그다음에 요 사람은 허가를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정하여 공고가 나갈 수 있죠. 그럼 공고하고요. 이 공고 사항을 시도의사, 시군구청장한테 모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에게 통보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는데 시군구청장은 언제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에게 왜 통지를 주냐면 이자는 허가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수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수장은 허가구역 내 토지 이전 등기할 때 허가증이 첨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지해주고, 그리고 다시 시군구청장에 공고 나갑니다. 이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묶였다 하고. 그래서 요 숫자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고 열람은 15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15이니까 열람, 열람이니까 15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요.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가 있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왜? 이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재지정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럼 이제 허가구역 효력 발생, 지정의 효력 발생은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했잖아요. 지정 공고하게 되면 5일 후다. 그래서 5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잘 묻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해제 축소한다. 그럼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한다. 이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이 요청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요,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이때는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다시 공고하고 이렇게 돼요. 다만 이제 재지정하거나 해제 축소할 때는 바로 공고일로부터 효력 발생해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